10월 24일 토요일 황양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려면 초딩처럼 쉬운 단어를 쓰라라는 것이 정석으로 묻어졌습니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말을 좀 복잡하고 어렵게 하는데요. 근데 그렇게 해야 한국에는 대통령이 되기 쉽습니다. 한국에 만약에 초딩 같은 단어를 대선 후보 경선에 나와서 쓰면요, 아마 저 사람은 지식이 모자라서 그렇다 생각할 겁니다. 한국에 초딩 단어를 써서 대통령이 된 분이 계시죠. 저는 YS가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초딩 단어에 접근했던 사람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YS는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저도 뉴스 브리핑을 하고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황양수 하는 정도 이야기 쉬운데 저거 누가 몰라? 이렇게 SNS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그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말이라는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전달 효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실을 쉽게 전달하는 것이 그야말로 굉장한 기술이고요. 저도 아직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나 사회 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전달할 때 이거 정말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 미국에서는 지금 대통령이 되려면 트럼프처럼 초딩 단어를 써야 된다. 트럼프가 가장 쉬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4월달 시작할 때는 거의 꼴찌 수준이었는데 지금 10월 말에 아주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들 트럼프 거품이 쉽게 꺼질 거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억눌린 부분들을 굉장히 쉬운 용어로, 일부러 좀 바보처럼 쉬운 용어로 확 내질러버림으로써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카타르시스, 정신병을 낫게 해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트럼프는 초등학교 4학년 단어를 쓴답니다. 벤 카슨이라고 공화당에서 2등 달리는 후보는요, 흑인 외과 의사죠. 6학년쯤 되는 단어를 쓰고요. 힐러리는 중학교 1, 2학년 사이쯤 되는 단어를 쓴답니다. 그래서 힐러리가 민주당에서 1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뚜껑을 열면 무조건 잭 부시가 1등일 거다 이렇게 봤는데, 부시가 지금 전 W 부시 대통령의 동생이죠. 잭 부시는 중학교 2학년쯤 되는 단어를 쓴답니다. 그리고 휴렛 패커드라는 IT 회사의 CEO로 유명했던 칼리피오리나는 중학교 한 4학년에 근접하는 단어를 써서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 사람은 똑똑한 척 가장을 한다 이렇게 지금 보이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생각만큼 크게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토론에서는 제일 잘했다고 평가도 받았는데요. 힐러리도 한때는 굉장히 가식적이고 어렵고 지식인적인 용어, 상류층 용어를 썼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대선에서 오바마한테 졌다 평가를 받은 다음부터는 힐러리도 굉장히 쉬운 단어를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소속 진보주의자로서 좌파로서 민주당 경선에 뛰어들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도 처음만큼은 아니지만 돌풍을 일으키면서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는 버니 샌더스 후보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어려운 단어를 쓴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고등학교 1학년 쓰는 단어가 뭐가 어렵냐 하지만은 대선 후보들은 고등학교 1학년 정도에 걸맞는 단어를 쓴다면 대중적 전달력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분은요, 미국의 자본주의는 소수가 대부분을 움켜쥐고 월스트리트가 탐욕과 무모함으로 망가뜨린 카지노식 자본주의다. 자, 어지간한 지식인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고 있는데요. 대중연설이나 기자회견에서 이런 용어를 쓰게 되면 집중력이 높지 않은 대중들은 이 말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버니 샌더스 후보요, 정확하게 미국 사회의 문제를 잡아내고 있고, 미국 사회가 그런 부분들을 양극화라든지 그 다음에 금융자본주의의 폐해라든지 부패 이런 문제들을 뛰어넘지 않으면 미국 사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라는 저는 버니 샌더스의 주장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 옆에 수만 명이 자기 돈을 내고 집회에도 오고 하는데요. 그 열기를 완벽하게 대선 후보 1위로 민주당에서 꼽아내지 못하는 부분은 버니 샌더스가 지식인으로서요,
자기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지식인은 고상한 용어로서 이념적 가치적 문제에 집착해서 사회 현상을 쉬운 것도 어렵게 이야기하죠. 한국에도 이념 가치에 치중하는 일부 좌파 정치인들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중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항상 선거에서 지고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서는 정치인의 연설이 과거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쉬워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 대통령이 임기를 문언할 때 했던 고별 연설은 이 11학년, 아니죠. 11학년이 아니라 18학년 수준이었는데 에이브람 링컨이 게티즈버그에서 남북전쟁 마치고 연설했을 때는 고등학교 2학년, 그리고 존 F 케네디가 61년 시정연설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에 시정연설을 한 것은 중학교 2학년 수준으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쉬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쉬운 단어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앞으로 이 정치를 하고자 하고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여태까지 다 트럼프를 졸부에다가 천박하고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봤는데 트럼프의 어휘를 전부 연구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 대선이 끝나면 트럼프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트럼프의 연설록이 만들어져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리아, 이라크에 걸쳐 있는 IS를 감당 못해가지고 미국이 유럽을 끌어들이고 이란도 끌어들이다가 이제는 러시아가 직접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중동 양상이 점점 갈수록 복잡해지는데요. IS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갈까? 얼마나 버틸까? 이런 부분인데 이 사람들이 이슬람 스테이트 국가를 갖다가 표방하고 있습니다. 탈레반이라든지 과거에 알카에다 이런 부분들은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에 국한된 극렬한 해교 원리주의자들이고요. 뭐 외국에는 탈레반 조직이 별로 없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집중되어 있죠. 그리고 파키스탄에 조금 있고요. 그런데 이 IS는 북아프리카, 그러면 중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동남아, 유럽까지 자신들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테러 단체도 IS 지부다라고도 표방하고 있고 유럽의 곳곳에 흩어진 이슬람 이 해교 원리주의자들이 고립된 늑대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도 지금 본인들이 IS 멤버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전 세계에 연결된 조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돈은 어디서 버느냐? 자기들이 장악한 지역이 주로 유전지대니까 기름을 팔아서 벌고, 또 시리아니 이라크에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 아닙니까? 유프라테스 강 유역, 뭐 바빌로니아 문명, 그리고 시리아는 고대 로마 문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명들이요. 여기에서 유물을 훔쳐가지고 해외에 다 빼돌립니다. 박물관도 털고요. 그리고 기독교적 유물들은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작년에 모술을 점령했을 때는 모술 은행에서 한 4천억을 금고해서 주머니에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IS가 장악한 지역의 기름을 또 사주는 악덕업자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IS는 돈이 이미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라크 북부, 시리아 중서부를 장악해 있는데 한반도의 면적이 한 3배 정도 되는 면적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막 지역이라서 도시들 빼놓고는 사람이 별로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지역에 행정사법체계를 갖추고 경찰도 갖춘 채 정부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향하는 정부는요, 7세기경에 마호메드가 건설한 칼리프 국가, 즉 여러분들이 아우미야 왕조, 아바스 왕조 같은 이런 이 세계사 책에서 배웠던 이슬람 왕조들, 그래서 쭉
연속이 되죠.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이런 정치와 종교를 같이 하는, 한마디로 한 손에 칼과 한 손에 이 해교 경전을 들고 코란을 들고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목을 베겠다라고 해서 영토를 확장해서 정종이 일치되는 칼리프 국가를 이 사람들은 건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사람들의 그럼 원리는 뭐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후세인을 쫓던 군부 세력입니다. 후세인이 이라크 전체 국민의 숫자에 비해서 과도한 이 군병력을 확보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주축은요, 후세인은 이라크에서 수니파였습니다. 그런데 이라크에서 다수파는 시아파입니다. 또 이란도 시아파입니다. 시아파의 해교 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시리아도요, 아사드도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시리아의 아사드, 그 다음에 이란의 혁명 세력이, 이라크 혁명 세력이 시아파, 그 다음에 이란도 시아파, 이런 부분들이 연결되는 고리였는데, 근데 후세인이 강력하게 시아파를 눌러서 소수 수니파가 집권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이 후세인을 제거해버리면서 그 밑에 있던 군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지니까 전부 해교 테러 단체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슬람 원리주의자처럼 종교인이었던 것들처럼 위장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일신과 성전이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저도 만난 적이 있고 그 사람 때문에 기자회견을 한 적도 여러 번 있고 청문회도 갔는데요. 김선희 씨 아시죠? 참수되었던 이라크에서. 그 김선희를 참수한 사람들이 유일신과 성전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미국이 이라크에서 철수를 하고 나니까 이란군은 전쟁을 제대로 할 줄 몰라요. 과거에 군인들도 아니었던 이런 사람들을 끌고 모아서 군인을 만들어 놓고 미국이 가버렸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한 이라크 군경을 무찌르면서 이라크 이 북서부를 점령을 하고는 시리아까지 넘어가가 시리아 내전이 벌어졌죠. 수니파와 시아파, 아사드 간의 내전이 벌어지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전쟁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래가 시리아의 상당한 부분도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중동 전역을 휩쓸려고 리비아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개입하고, 예멘도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개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 영향력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지금 유럽으로 탈출하고 있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난민들 속에 이 IS 대원들을 잠입시켜서 적어도 몇백, 많게는 수천이 유럽 전역에 퍼져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중동 지역이 아닌 외국인에서 지금 1년 사이에 한 3만 명이 가담을 했답니다. 그래서 전체 IS 요원이 한 8만 명으로 보이는데 3만 명이 중동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사는 이슬람 신자들, 심지어 한국에서도 김군이라고 하나 가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그리고 유럽, 미국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낙오되고 잉여로 취급받고 미래가 없는 젊은이들이요. 월급 준다 그러지, 집 준다 그러지, 이쁜 여자 준다 그러지. 이러니까 여기 다 가담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어서신이라는 그 암살자라는 용어가요, 이 이슬람 용어에서 나왔습니다. 이슬람에 이 에시시라는 파가 있었죠. 아시시라고 파가 있었죠. 이 파는 암살을 전문으로 하는 종파였는데, 암살범을 갖다가 젊은 애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마약을 먹이고 이쁜 여자들을 붙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가 암살을 하고 자결을 하면 천국에 가는데 거기에는 여자들 수백 명을 거느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평생 살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약을 먹여가지고 그렇게 마약에 취한 채 이 상대를 죽이고 자기도 자결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어쌔신이라는 단어가 거기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IS가 한마디로 젊은이들을 꼬셔가지고 돈 주고 여자 주고 집 준다면서 꼬셔서 그 사람들을 종교에 취하게 해서 지금 곳곳에서 테러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지금 수십 차례 폭격을 해도요, IS를 갖다 약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한 50km 밖에 까지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끝에서 지금 한 5,500명쯤 되는 교관과 특수부대를 파견하고 이랬는데 여기에 지금 러시아까지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판이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IS 정말로 세계 골칫 덩어리고요. 유럽은 지금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유럽으로 탈출하기 시작하면서 인구 이동이 시작된 겁니다. 과거에 뭐 훈족의 이동처럼요. 이걸 지금 감당을 못해서 전 유럽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경제적인 문제나 이단 종교를 가진 사람이 유럽에 진입해서 노동시장을 흔드는 문제나 복지의 문제 이런 문제를 넘어섰어요. 궁극적으로 위험한 것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테러리스트로 변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IS 세계의 골칫덩어리가 되고 있습니다.